안녕하세요. 정성민입니다. 보통 이제 입시를 시작할 때 이제 메디컬 입시부터 먼저 이제 건드리게 되는데요. 이 메디컬 입시부터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항상 이제 보면은 입시라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대 입시를 빼고 나면은 이제 스카이 입시부터 항상 시작하는 게 그 학교들의 이제 인지도가 높아서 그렇다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대학들의 이제 입시에 대한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타 대학에 이제 미치는 영향력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입시는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가스터디의 그 손준 회장님께서 최근에 인터뷰하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대치동 입시가 거의 이제 의대에 몰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대치동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제가 이제 다녀보는 지역들 또 만나는 지역의 사람들 보면은 가장 이제 의대 입시를 뭐 최전방에 놓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입시를 모르고서는 세상인권 학생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메디컬 입시를 먼저 선도해 놨고요. 아마 이 안에서 이제 의대 입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의대 입시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효과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의대에서 생겨나게 되는 공백들 그걸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수시에서 상담할 때 아마 필요하시니까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수시 분석인데요. 요 분석하기 전에 그 의대를 한번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의대는 전부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거든요. 입시 상담을 할 때는. 근데 기억을 할 때 좋은 것은 뭐냐면은 지역별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메이저 의대라고 부르는 의대들이 있죠. 그 의대들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를 다음으로 치죠. 성균관대, 수원에 있는. 그 다음에 가톨릭대, 그 다음에 이제 울산대, 그 다음에 고려대, 요 6개 의대를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데, 울산대 의대 이슈가 좀 터졌죠, 이번에. 울산대 의대가 이제 본과 때부터 이제 서울 지역으로 학생들을 빼올리니까 울산 지역이 이제 의학적인 공백이 생긴다라고 해서 그 지역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울산대 의대 수련 기간을 그냥 울산 지역에서 이제 6년도록 하도록 이제 권고를 했는데 그 이슈로 인해서 울산대 의대가 이제 서울로 이제 학생들이 올라오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울산대 의대 인지도가 확 떨어졌어요. 올해 보면은 아무도 울산대를 지원한다고 하지가 않아요. 서울 지역에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울산대 의대가 졸지에 이제 기타 사립의대로 바뀌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울산대 의대는 좀 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이저 의대에서는 그 자리를 고려대가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의대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 의대가 있죠. 그 서울 수도권 의대는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여기까지 서울에 있는 의대입니다. 그죠? 근데 경희대를 이제 중앙대랑 한양대보다 앞에 놓는 이유는 경희대 의대가 뭐 수련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주요 과의 TO가 의학 분과의 TO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 의대 TO가 그 인지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수도권 의대가 이제 경기권에 있는 의대가 3개가 있죠. 인천 경기권에서 인천에 2개가 있습니다. 그죠? 가천대랑 인하대 2 의대가 있고요. 경기에 아주대학교 의대가 있죠. 3개 의대를 거기까지를 서울 수도권 의대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강원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의대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지방 거점 국립의대 중에 강원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룡의대, 굉장히 이제 인지도 있는 세 의대 중에 하나로 불리는 이제 한림대 의대가 이 2 의대가 춘천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대가 원주에 있고요. 영동 지역으로 강릉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가톨릭 관동대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 관동대도 인지도가 매우 높은 의대인데 그 이유는 이제 그 가톨릭 관동대 의대 대학병원이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성모병원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로 이제 와서 수련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 수도권 의대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일단 충남대, 충북대가 이제 국립대학 의대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충북에 이제 의대가 하나가 더 있죠. 이제 충주에 있습니다. 그죠?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됐었죠. 본과 1학년 때부터 이제 서울대에 있는 그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이제 옮겨서 수련을 하다가 페널티를 먹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6년 동안 그냥 다 충주에 있습니다. 인지도가 많이 내려가 버렸죠. 그 바람에. 충남으로 가면 의대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당국대 의대가 있죠. 천안 캠퍼스에 당국대 의대가 있고요. 순천향대 의대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삼룡이 의대라고 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의대죠. 또 대전으로 가게 되면은 을지대학교 의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논산으로 가면은 건양대학교 의대가 있고요. 호남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남대, 전북대 의대가 있고 사립의대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죠? 전북에는 원광대학교 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전남에는 조선대학교 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구 경북 지역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그리고 대구 경북은 의대가 많습니다. 일단 대구 지역만 해도 경북대 의대를 포함해서 영남대 의대, 계명대 의대, 대구 카톨릭 의대 이렇게 4개의 의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에 가면은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의대가 있죠. 부산 경남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부산대 의대가 있고 경상대 의대, 이 2개가 국립의대고요. 부산 지역에 있는 의대들이 동아대학교 의대가 있죠.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의대가 있고, 인제대는 김해에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의대가 있고, 하나가 마지막으로 고신대 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넘어가게 되면 제주도 의대가 있죠. 이렇게 의대가 전국 지역에 쭉 분포되어 있는 현황 자체를 머릿속에 이제 그리고 계시면 훨씬 더 이제 의대 얘기를 하기가 편합니다.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의대를 기억하고 그 의대들의 특징을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하는, 상담하는 사람들의 이제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의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특징들을 짚어볼게요. 메이저 의대부터 살펴보면은, 서울대 의대는 전국의 의대 중에서 가장 이제 내신 성적을 덜 보는, 내신 지표를 덜 고려하는 의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전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의 내신 성적이 통합이 됐죠, 그죠? 그래서 수학 내신이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이제 이과, 문과 학생들이 같이 이제 내신이 산출이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문과 학생들이 이제 밑을 깔아주고 이과 학생들이 1등급을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도 마찬가지로 문과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등급을 받는데 기여를 해주고 있고, 또 최근의 흐름은 거의 문과에 비해서는 이과가 월등하게 이제 더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 내신이 상당 부분 예전에 비해서는 인플레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상위권의 자연계열 학생들 그 내신이 한 0.25 정도가 평균적으로 높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한 학생들만 따져봐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서울대학교가 내신 성적을 상당히 고려를 하지 않는 의대였었다라고 했었던 그 시절에 서울대 의대를 가는 학생들 내신이 한 1.3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 성적이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1.25가 올라갔으니까 거의 1.0에 육박하는 성적이 돼버린 거예요. 서울대 의대도 그래서 내신 성적을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높게 반영을 해서 평가한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신 성적이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실 때 경희대 의대, 중앙대 의대, 한양대 의대, 그리고 아주 인하대 의대까지, 가천대 의대까지 평범한 그냥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1.1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의대를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수도권 의대는. 보통 보면 한 1.3 정도 되는 학생이고, 그래도 우리 학교가 공부 좀 한다 이거예요. 전국에 이름은 나 있지 않더라도 내신 경쟁이 치열해서 내가 1.3인데 한 3등, 4등 정도 그 학교에서 등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을 할 때 경희대 의대나 뭐 아니면 이제 인하대, 아주대 의대 이런 의대는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지원하게 되면 그런 학생들은 합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경희대 의대 교과 전형 컷이 1.0이었어요. 말 다 했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의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내신 성적이 인플레가 돼 있다, 위로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대는 이제 교과 전형을 선발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 균형 전형하고 일반 전형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의대 인원도 이제 전국에서는 가장 많은 의대입니다. 여기는 직윤 인원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20명대에다가 거의 40명대로 2배가량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인원은 조금 줄었죠. 70명까지 올라갔다가 좀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인원들이 이제 직윤도 그렇고 일반 전형도 많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가 그래도 메이저 의대 중에서는 가장 이제 합격하기가 쉬운 의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그래서 내가 내신 성적이 거의 1.0대 내신이고 서울대 직윤을 받게 되면은 웬만하면 1단계 통과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한 2년 정도 입시 경향을 보면은 내신이 워낙 높여져 있기 때문에 거의 1.0이 아니면은 1단계를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지역 균형에 추천을 받을래? 아니면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할래? 이렇게 이제 작년까지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의 명문 일반고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 혹은 또 이제 학군지라고 해당하는 이제 그런 대도시 지역에 있는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에 그 일반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직윤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반 전형으로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그 직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
2 과목을 선택했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그게 없어졌죠, 그죠? 2 과목이 이제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역균형 전형 지원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이제 서울대 의대를 들어오기가 그래도 그나마 메이저 의대 중에서는 여기가 좀 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좀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가 서울대 직은으로 서울대 의대를 가서 합격을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학생들한테는 올해는 좀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예전하고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올해 서울대 직은 입시가 좀 상당히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일반 전형으로 학생들이 넘어가려고 했었던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지역균형 전형이 MMI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 면접을 봤었어요. 그랬는데 작년부터 그 직윤의 면접도 이제 MMI 면접 일반 전형하고 똑같은 형태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직윤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직윤으로 진입할 유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은 여기는 이제 메이저 의대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영재학교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 2013학년도 입시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입시까지 서울대가 일단 과거 학생들은 거의 일체 선발을 안 했었어요. 그동안 최근 한 2년 빼고는 단 한 명도 과거 조기 졸업생을 합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영재학교 학생들도 서울 과거에서 한 2명, 많이 뽑힐 때는 서울 과거에서 한 3명 정도 그렇게 선발이 되고 나머지는 아예 일체 선발을 안 했어요. 경기 과거부터 시작해서 영재학교 학생은 한 명도 선발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세종과고 한성과고에서 한 명씩 조기 졸업자가 아니라 정규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졸업을 하지 않고 3학년에 잔류를 해서 3학년 졸업을 하는 학생들을 한 명씩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과학과 학생을 한 명 정도 뽑는 정도로 그쳤어요.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서 영재교 과거 학생들을 통틀어서 한 6명 정도, 6, 7명 정도 선발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는 그래서 메이저 의대 안에서는 그래도 일반고 학생들을 가장 이제 많이 선발하는 학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서울대가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진입하기가 좀 수월한 의대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연대의대가 그거랑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의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2017학년도죠. 2017학년도에 서울과거 학생을 1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최종 합격으로. 그러니까 42명 선발하는데 15명이 한 고등학교에서 선발이 된 거예요. 전국에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좀 비정상적이죠. 잘한다고 해서 선발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정말 이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선발 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연세대학교가 한 70명가량 선발을 했었기 때문에 인원적인 여유는 있기는 했어도 연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대 밑에 여기 종합전형으로 있는 활동우수형 전형 있죠. 이 전형은 영재교, 과고, 그 다음에 전국단위 자사고 이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선발하는 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 진입을 했을 때 그냥 평범한 일반고 학생이 진입을 했을 때는 웬만하면은 막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대라고 볼 수가 있죠. 연대 면접에서는 힘든 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이 제시문 면접이라고 써놓은 부분 있죠. 뒤쪽에 이 면접이 어렵습니다. 이 면접 제시문이 나오는데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2 범위에서 제시문을 선정을 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문제도 이제 과학적인 추론을 하는 문제인데 난이도가 낮지가 않습니다. 면접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면접 날짜도 수능을 본 다음 날로 잡아놨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고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연세대를 지원을 계획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3학년 1학기 내신이 다 끝나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7월부터 미리 연대 면접을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연대는 이제 활동 우수형 전형이 이제 그냥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가기가 가장 굉장히 어려운 학교다라고 하는 반면에 여기는 교과 전형으로 18명 정도를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도 좀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내신 100으로 1단계를 선발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도 이제 수능 전에 10월 달에 제시문 면접이 있습니다. 그 면접 형태는 이 활동 우수형이랑 똑같기 때문에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수능 체제도 없고 연대 교과 전형에서는 그리고 또 교과 100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내신만 좋으면은 우리 고등학교 인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항상 그런 학생들이 좀 망설이는 이유가 제시문 면접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리 돼 있다면
연대는 좀 교과 전형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의대 중에서 연세대학교만큼 그냥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진입하기가 어려운 의대가 있는데 그 의대가 성균관대 의대입니다. 여기도 가급적이면 이제 영재학교 학생, 과고 학생,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 그리고 명문 일반고나 광역 자사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가 올해부터 5배수로 늘었는데요. 75명 정도 되죠. 꽤 많이 이제 1단계를 선발을 합니다. 근데 그 인원 중에서도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과고 학생들이고 전국 단위 자사고 명문 일반고 학생이고 심지어 이제 최종 합격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은 거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재학생이랑 그 학교 선생님이랑 학부모들 그리고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그 학교를 모르는 학교다라고 하면은 성대의대는 절대 지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성대는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을 거의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성대의대는 가장 1순위로 내 내신이 좋다 하더라도 피해야 될 의대다 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성대의대를 내가 진학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외대부고라든지 민사고라든지 하나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남권의 일반고 학군지에 있는 일반고에 진학을 하는 게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대의대도 이제 면접으로 MMI를 보게 되는데요. 서울대 MMI랑 성균관대 MMI 그리고 울산대가 MMI를 보거든요. 그 울산대 MMI가 MMI 중에서는 가장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MMI라고 하는 것이 멀티플 미니 인터뷰예요. 면접 중에서.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여러 개, 3개에서 5개 방을 다니면서 교수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주는 문제들을 풀고 나오는 그런 형태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도 다양하고요. 그 5개 방 안에서 사회과학적인 지시해시문뿐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추론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 이런 것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의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면접을 보는 학교가 서울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랑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랑 또 세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균관대는 MMI를 10월달에 봅니다.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또 성균관대는 좀 부담도 있죠, 그죠? 성대의대는 두루두루 수능을 준비하는 일반고 학생들은 장벽이 있는 그런 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사 특목을 굉장히 선호하는 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대부터는 이제 의대 논술이 있습니다. 논술을 시험을 보는데 인원이 좀 적죠. 5명밖에 없습니다. 논술 100으로 선발을 하는데 그 수학 한 과목을 보거든요. 근데 출제 범위는 수학 1하고 수학 2 미적분도 안 됩니다. 기하, 확통 다 출제 범위에서 빠지기 때문에 수 1, 2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미적분을 보통 선택해서 수능 공부를 하죠.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출제 범위가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의대라고 볼 수가 있죠. 작년까지 성대의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응시를 위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합 5였어요. 4합 5였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어려웠죠, 그죠? 진입하기가. 보통 이제 이런 의대 논술은 누가 무섭냐면은 영재교에서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수능 준비를 해갖고 수능 최저를 맞추고 논술을 보러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카톨릭 의대가 그런 영재학교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성대 논술은 작년까지 이제 4합 5였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요거는 영재학교 학생들도 잘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재학교 학생들이 안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들어올 겁니다. 3합 4는 맞추고 들어오거든요. 성대의대가 조금 이제 논술 보고 들어가기가 작년보다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톨릭 의대인데요. 가톨릭 의대는 보통 이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메인이죠.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고등학교별로 의대 추천을 할 때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과 1등 중에서 서울대 직윤 추천을 받으면 가톨릭대 추천은 전교 2등한테 줘요. 1등이 둘 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1등이 보통 그래서 서울대 직윤은 그 과학 2 과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직윤 추천을 포기를 하고 가톨릭대 추천을 가져가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대는 어떻게 보면은 전교 1등들이 다 지원을 하는데 이탈률이 굉장히 큰 그런 의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요 서울 강남 지역 있죠. 가톨릭 대학교에 최종 등록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교 1등들이 서울대 일반 전형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연대를 지원하고 가톨릭대 추천을 가져가거든요. 이 가톨릭 추천 가져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합격을 하죠. 합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빠져버리죠. 빠지고 아니면 서울대를 떨어졌다 그러면은 연대의대로 가버리죠. 학군지 지역에서 거의 가톨릭대는 가는 학생들이 없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교 1등짜리들은.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이제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지방 이제 소위 평범한 학생들한테도 기회가 좀 가는 그런 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도 이제 4배수로 넉넉하게 100명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쨌든 이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가톨릭 의대를 가장 첫 번째 1순위로 메인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능 체제도 3합 4라고 높지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톨릭 의대가 최근에 와서는 내신 성적이 인플레가 되니까 거의 1.0에 육박하지 않고서는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의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보통 한 1.2 안쪽으로만 들면은 지원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의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의대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가톨릭대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원래 40명을 선발을 했었어요. 선발을 했는데 그 인원 중에서 10명을 떼서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순수 교과 전형이에요. 그냥 내신 100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기는 하지만 면접은 특별한 하자사항이 없으면 그냥 다 선발하는 PF 면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성적이 내가 1.0이다 라고 하면은 가톨릭대 지역균형 전형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죠, 그죠? 1.0으로 떨어지는 학생들도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는 1.0이면 붙어요. 다만 여기는 쓰는 세대가 높습니다. 4.5예요. 작년에 내신 컷이 그래서 1.0이었습니다. 답답하죠. 1.0짜리들은 여기 지원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확실한 합격 카드를 한 장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가톨릭대가 더 주목을 받는 전형은 의대가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은 많이 뽑죠. 보통 20명 내외로 뽑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논술 시험이 어려워요. 수학 한 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현존하는 논술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작년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는데 작년에 이제 약대가 논술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가톨릭대가 의대 논술 시험만 따로 출제를 했는데 근데 약대가 이제 다시 이제 학부생을 선발을 하면서 의대 논술, 약대 논술을 같은 문제를 써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풀만해졌어요. 엄청 극악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조금 풀만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논술로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수능을 열심히 해서 3합 4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고요. 그리고 수학에서 내가 뭐 기하랑 확통까지 미적 기하 확통까지 다 이제 공부를 한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가톨릭 의대 논술 시험도 한번 지원해 볼 만은 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수학에 자신이 있으면. 근데 이제 함정이 있죠. 여기는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 논술 시험을 보러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서울가고에서 3등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 학생이었는데 서울대를 의대로 지원을 하고요. 서울대 의대 학종으로 지원을 하고 연세대 의대도 학종으로 지원하고 성균관대 의대도 학종으로 지원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를 빼고 연대랑 성대는 학종으로 합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혹시 모른다. 그 세 대학을 다 떨어지면은 나는 가톨릭대를 논술로 시험을 봐서 붙겠다 생각을 해서 수능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굳이 수능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학생이었는데 수능 준비를 해서 그 당시에 3합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논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가톨릭대를. 논술 공부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수리 논술을 붙더라고요. 가톨릭 의대를. 붙고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는 떨어지고 합격을 연대 합격을 합격을 하고 성대 합격은 예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대 논술 붙은 거는 포기하고 연대를 갔어요. 의대를. 그러니까 가톨릭대 논술 의대 논술을 보험으로 생각할 정도로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가톨릭대 논술 시험으로 보러 영재학교 학생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휘문고 학생들도 아예 내신 낮은 학생들 중에서 서울에 강남에 있죠. 아예 논술에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1년에 다수 나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논술은 마냥 이제 내가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좋다고 해서만 붙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갔었는데 작년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 활용을 할 필요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이저 의대로 넘어가면 고려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가 있는데요. 고대 의대는 일단 학교 추천 전형은 내신 성적이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거의 1.0대 내신이 아니면 지원하면 안 돼요. 다만 여기가 이제 서류평가가 있기 때문에요. 20% 평가가 있기 때문에 순수 교과 전형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센터장님들 각 계신 지역에서 아마 그 지역마다 이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일반고들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성도고 같은 학교들이 있을 거고요. 그죠? 청주 가면 세강고 같은 학교들이 있죠.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지역에서 명문 일반고라고 하면 3등 정도까지는 이제 고대 의대에서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학주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한 1.2 정도, 1.2 안쪽으로 들어오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명문 일반고에서는
고대 의대를 학추로 지원시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내신에 자신이 없는데 내가 그래도 뭐 면접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학업우수 전형을 지원을 시키라고 합니다. 여기는 명문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3, 4등 정도까지는 이제 합격의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평범한 일반고다라고 하면은 한 1등, 2등, 2등까지도 기회가 있어요. 1등, 2등이 아니면 지원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추천은 교과 정량평가 80에 서류 20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내신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분위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고대 이제 내신 성적 계산을 할 때 올해부터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을 했냐면은 내가 A등급을 받았는데 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서 A등급을 준 절대평가에서 A등급을 준 퍼센테이지가 한 50%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A를. 그래서 이제 점수를 깎았습니다, 고대가. A 남발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이건 절대평가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방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대가 그걸 인지를 했는지 올해부터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냥 A등급만 받으면 전부 다 그것을 상대평가에 할 때 1등급으로 그냥 다 환산을 해서 점수를 줍니다. 그럼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내신 성적이 거의 1.0에 가까운 학생들은 A등급 아무리 받아도 내신 성적 상승 효과가 별로 없죠. 어차피 그냥 1등급이 쭉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평균이 1.0이었는데 뭐 1등급이 더해져도 평균이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내신 성적이 한 1.15 혹은 1.20 정도가 되는 학생인데 진로 선택 과목이 다 그냥 A가 돼서 1등급이 됐어요. 그럼 평균을 내면은 이 상승 효과가 상당히 커지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그죠? 그래서 내신에 의한 갭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고대 의대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의 내신 영향력이 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갭이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0.08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작년에는 한 1.2등급 정도까지는 명문 일반고다라고 하면은 고대 의대를 교과 전형으로 그냥 과감하게 써라, 이렇게 서류가 좋을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한 1.3등급 이내에만 들면은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정황이기 때문에 내가 내신 성적이 한 3등 안에 든다, 학교에서. 근데 내신 성적이 한 1.2, 1.3 정도 사이에 있는 내신이고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 쓰기에는 이 정량평가 80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런 학생들은 그냥 학업우수 전형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평은 요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성대의대 전형 있죠, 학종 있죠, 그거랑 똑같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반고 학생은 거의 못 갑니다. 여기는 영재교 학생, 과고 학생,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을 선발하는 의대다, 의대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대는 양심적이죠. 이렇게 전형을 세 갈래로 나눠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울산대 의대인데 울산대 의대는 지금 학생부 종합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14명으로 줄였고 올해는 논술도 폐지를 해버렸어요. 울산대 의대가 지역 인재를 많이 늘려놨죠. 그죠? 예, 이것 때문에 울산대 의대는 지금 인지도가 거의 이제 없어진 상황이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본과 과정에서 바로 이제 1학년 끝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3년으로 늘어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소문들이 있어서 울산대 인지도는 별로 없어져서 그냥 평범한 일반고 학생이다, 학군지의 일반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울산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했을 때는 합격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15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신이면은 울산대 의대를 지원했을 때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좀 권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울산대 의대는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MMI가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MMI가 나오기 때문에 이 MMI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한테 체크를 해보고 지원을 시켜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메이저 의대에 대한 정리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서울 수도권 의대로 넘어갈게요.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는 이제 교과 전형으로 지역균형 전형을 18명을 작년부터 선발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량평가가 보시면 70%죠. 출결, 동사 각각 70, 14 더해지면 70%가 정량평가인데 그냥 교과가 한 절반 정도 반영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서류평가가 30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6대3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교과 종합평가는 세특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즘 의대 지원하는 정도의 내신 성적 좋은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전국의 어느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 세특 관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의 차별성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희대에서 얘기하고 있기를 아주 이제 뛰어난 내용의 비교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충실함을 기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정량평가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그래서 컷이 1.0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봐서는 이제 내신 성적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경희대는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등학교가 그냥 이름 없는 고등학교다라고 하면은 내신 성적이 1.0대가 아니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학종으로 지원하지 말아라. 제 학생부는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고 심층적으로 잘 관리된 좋은 학생부인데요. 알았어. 그래도 1.0대 아니면 지원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지방에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학교는 서울대 의대도 보내고 연대 의대도 보낸 적도 있고 고대 의대도 잘 가는데 경희대 의대는 아직까지 한 명도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경희대 의대는 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는 완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과거하고 전국자 사고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서울 과거처럼 아주 이제 최상위 영재교 학생들은 선발을 또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는 아시겠죠? 뽑아봤자 자기네들 학교에 안 온다 이거예요. 영재교 학생은 선호하지 않고요. 제일 선호하는 유형의 고등학교가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외대부고를 엄청나게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외대부고 1단계 통과자 숫자가 어마무지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거의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누구나 전국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제 일반고 학생들만 선발하는 그런 의대로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희대 면접은 그냥 의학 인적성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세다 토론을 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양분되는 입장을 주고요. 그리고 그 한 입장을 선택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해보라 라고 하는 의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능이 끝나고 보통 준비해도 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논술인데 논술 전형을 선발을 하는데 요 논술이 엄청 어려웠어요. 경희대 의대도 굉장히 어려운 이제 논술 시험이었는데 수학이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경희대도 아까 가톨릭 때랑 똑같이 약대 논술이 들어오면서 약대랑 같이 시험을 봐요. 같은 문제로. 그 바람에 이제 수학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논술도 그래서 좀 지원해볼 만은 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는 과학 논술을 봐요. 이 과학 논술에서 물화생 중에 하나를 택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과학 부담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은 이제 투 범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죠. 곧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의대인데 한양대 의대는 저도 누가 가는지는 몰라요. 내신을 안 본다고 하죠. 일관성 없이 이제 선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관성이 있는 건 뭐냐면은 항상 매년 외대부고 학생이 2명 선발됩니다. 그리고 항상 서울과고 학생이 1명에서 3명 정도 선발이 되고요. 경기과고 학생이 1명에서 2명 정도 선발이 되고요. 전국 영재학교 학생들이 거의 한두 명씩 선발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심지어 여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의 전 사실이라고 보는데 서울과고가 인원이 120명이잖아요. 그죠? 서울과학고에서 120등이 합격을 했습니다. 내신 안 보는 이유가 뭔지 뻔히 아시겠죠, 그러면? 일반고도 한 내신 성적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학생들은 지원하면은 붙는 케이스들이 나와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한양대는 내가 붙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쓰는 것은 어리석다.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한양대 학종은.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인데요. 중앙대는 이제 다른 의대랑 다르게 이렇게 인원수의 압박이 있습니다. 이게 정시 모집 인원으로 너무 많이 돌려나갔고요. 인원수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외대부고 학생을 2명 이렇게 항상 뽑습니다. 여기 융합형 인재 2명, 탐구형 인재 2명. 그러니까 22명 뽑는데 한 학교에서 4명 뽑아버리면 다른 의대들이 우리 목숨 이럴 거 아니에요. 외대부고의 목만 있는 게 아니겠죠. 자사특목 명문 일반고의 티어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은 여기도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1.0이 아니면 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은 가톨릭 의대랑 같이 이제 인원을 많이 선발을 합니다. 경희대, 가톨릭대, 중앙대가 많이 선발을 하는데 수능 최저가 4봅니다 여기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학 실력하고 상관없이 내가 수능 최저를 잘 맞출 수 있으면 중대는 한번 지원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논술로. 중앙대 논술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공계열 논술하고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논술 시험 문제가 그래도 의대 논술 치고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풀만한 문제가 나옵니다. 풀만한 수준의 문제다 라고 해서 논술 하나 쓰면 어디 써야 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의대 지망자들한테 중앙대 논술을 권합니다.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라는 전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의대인데요. 이화여대는 이제 자사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일반고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한 1.2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학생들은 여기 직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의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학교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주대, 가천대 이 두 학교는요 자사고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의대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나 이런 세 대학은 그래도 일반 학생들을 더러 많이 뽑거든요. 워낙 이제 티오가 많잖아요. 많이 뽑는데 아주대는 인원도 적잖아요. 근데도 성균관대만큼 자사 특목고 학생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일반 학생들이 갈 여지가 없죠. 여기는 지원을 아예 아싸리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주대 의대는 평균 입결이 한 3등급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제 자사 특목 선호도가 너무 높은 그런 일반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아주대 의대는 다른 의대들은 전부 다 1단계를 선발을 하고요. 최종 합격을 하는 단계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아주대 의대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수능이 발표되고 나서 수능 체제를 적용해서 지원자들을 한번 쫙 걸르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1단계 합격자를 60명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고 우리 학교가 조금 이름 있는 일반고다라고 하면은 아주대 의대를 지원했을 때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1.3 정도 언저리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청주에 있는 세관고 학생이다. 그럼 한 5위권 정도는 되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런 학생들이 지원해도 1단계 통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대 의대 논술은 생명과학 2 과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물리를 잘하잖아요. 그죠? 생명과학은 조금은 이제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이드로 빼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원 풀이 생명과학만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화학하고 물리를 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원 풀이 좀 제한이 되니까 아주대 의대 논술은 그걸 활용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천대 의대도 뭐 아시다시피 여기는 외대부고 학생의 학부모가 상담을 받으러 가면은 깍듯이 이제 버선발로 뛰어나서 맞이한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자사 특목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강한, 집착이 강한 그런 의대고요. 심지어 이제 가천대 의대는요, 가천대 의대 입사관이 대치동 학원에 나와서 설명회를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그 정도로 이제 자사고, 특목고, 명문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이제 지원시키기 위해서, 뽑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지원해야 될 일반고 학생들은 그런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 의대인데요. 인하대 의대는 가천대랑 아주대처럼 인하대 의대도 요 밑에 종합전형으로 인하미래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죠. 요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예전의 경향이 3년 전까지입니다. 3, 4년 전까지 경향은 자사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인하대 의대도. 자사고 학생들, 특목고 학생들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능 체제도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자사 특목고 선호도가 높았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코엑스에서 하는 그 입시 박람회를 갔었어요. 거기서 인하대 입학사정관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우리는 일반고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자사 특목에서 뽑아봤자 자기네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 외대부고에서 18등인 학생이 있었어요. 18등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인하대 1단계 면접을 통과하고 면접을 안 가더라고요. 안중에 없죠. 인하대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 지원해 놓는다.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이런 정도로밖에 의미를 부여를 안 하니까 뽑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외대부고 10등도 아니고 18등이었잖아요. 심지어 그 해에 외대부고에서 한 25등 하는 학생도 인하대 의대를 붙고 안 갔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가 못 뽑는다라고 하는 걸 알죠. 왜냐면은 외대부고에서 한 30등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일반고 전교 1등 하는 학생을 뽑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제는 이제 자기네들한테 뭐가 이득인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파악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하대 의대는 작년에 입결을 보면은 가장 낮게 합격한 학생의 내신 성적이 1.2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인하대학교는 일반고 중심으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고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영재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를 다니는 학생인데 수능을 안 해요. 내신이 괜찮아서. 그런 학생들이 인하대 의대 하나 써놓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말려야 됩니다. 쓰지 마라. 안 된다. 일반고 중심으로 뽑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인하대는 이제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3등급 3개입니다. 3합 3인데 높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많이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은 내신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그런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100인데 2019학년도였습니다. 2019학년도에 교과 전형 인하대 내신 컷이 1.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수능이 아주 어려웠죠. 그 해에.
수능이 어려워지면은 내신 컷이 좀 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그런 의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가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천대 교과전형으로. 그리고 인하대 논술 전형은 수학만 시험을 보는데 문제는 어렵습니다. 적당히 연세대학교 그냥 이공계열 면접 수준의 논술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다른 걸 주목해야 될 게 아니라 경쟁률 한번 보세요. 경쟁률이 648대 1이죠. 안 쓰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죠. 누가 붙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쟁률을 뚫는 학생이면 거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능력 있는 학생이면 우리나라에. 인하대 의대 논술 한 장 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경쟁률을 보고 그래도 쓸 마음이 있으면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울 수도권 의대 제가 다 정리한 내용입니다.